그런 거예요. 5구는 피난민들의 이를테면 38 가라지들이 사는 곳이고, 또 루팅집이나 아주 초라한 집들, 그리고 갯배라는 도선이 남루하기가 이길 데 없었죠. 그게 제 어린 마음에는 저렇게 초라한 배가 우리가 사는 지역을, 그런 지역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여러 번 가졌어요. 저거 어떻게 치울 수 없나,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몇십 년이 흘러서 관광상품일 줄은 또 몰랐고요. 7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청호동을 제 문학의 의식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그때는 그 문학적으로도 장르가 세분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국민문학, 노동문학, 통일문학, 혹은 분단문학. 그래서 저는 태생이 이쪽이고 거기를 어린 시절 또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내 동네처럼 다닌 사람이니까 멀리 갈 필요 없이 이것을 작품화해서 분단문학 혹은 분단의 상처를, 청호동이라는 분단의 상처를 문학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조금 거론해서 세간에 드러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죠. 상처 뿌린 청호동의 얼굴이 점점 더 망가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더 이상 또 그 과정에서 속초에 있는 많은 문인들이 청호동에 대해서 많은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 의식을 공유하면서 나날이 상업화돼가는 청호동.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청호동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내지는 시장님은 청호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방금 소개받은 엄경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청초 갯배가 위치한 여기에 예전부터 사람들이 다니던 길, 그리고 여기 비선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연금정이죠. 비선대에 대해서 여기 이게 지나가면서 비선대에 대해서 표현한 글도 있고 하니까 이게 주통행로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참 오래간만에 돌아온 속초의 옛사진이죠. 1929년에 속초항을 만들려고, 수로를 개통하려고 속초항을 만들려고 홍보 역소를 만든 그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 옛날에 이렇게 다리발로 해가지고 청호동에 이렇게 연결돼가 사람들이 다녔는데 여기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게 바퀴 자국들이 쭉 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초를 둘러가지고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통하냐면 갯배를 통해 가지고 노선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는 그 길로 이게 옛날 80년대 이게 요쪽 지도고 지금의 지도를 비교해 본 겁니다. 요렇게 매립을 한 거 외에는 이쪽의 지형들이 거의 몇십 년이 지나도 사실은 일치를 합니다.
바다와 관련된 이제 고전 속에서 우리가 이 바다의 문화, 즉 배의 문화라고 하는 거와 관련을 지어서 우리 갯배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승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과제는 어떻게 우리가 정점에 이른 유의를 무의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갯배를 쳐다보면 문명의 유의가 최소화된 모습이죠. 우리 인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어서 바로 이 무의적 삶이 인간이 가장 본질적으로 끌리는 측면이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 갯배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요 사람들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 갯배라고 하는 이 사회에 사람들이 올라타는 순간 여기는 뭐 돈이 많다든지 지위가 높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 있다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요거 딱 타고 여기서 한 5분간 가는 요 사이에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 풍주선이 있는데 저건 완전히 구조화되고 어떤 조직화되고 그다음 하이아키적인 어떤 계급 구조적 저 모습이고, 저거 완전 대조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구조를 안 가지고 있는 이 배에 타는 사람들은 좀 올라타는 순간 우리가 뭘 느끼냐면 평등하다. 평등성을 본인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자기가 돈이 있든 많이 하든 딱 올라타는 순간 벨볼을 없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전쟁 문명의 소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문명, 그래서 이거는 여기 우리 인류 고전에 들어가면 일리어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서양의 최고 오래된 고전으로 치는데 이게 트로이 전쟁 10년사인데 이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로 쳐들어가서 그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는 뭐 아킬레스라든지 아가멤논이라든지 헥타라든지 뭐 등등등 영웅들의 이야기, 남자 영웅들의 싸움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는 남자들의 세계다. 그런데 이 문명이 동화의 문명으로 전환이 되는 데는 이게 어떤 작품이냐면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오디세이라고. 이거는 트로이 전쟁 10년 끝나고 다시 주인공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전쟁 끝나고 10년간에 걸쳐서 파란만장 고생 끝에 12척 배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다 잃고 부하 다 잃고 혼자 살아가면서 혈연단신으로 20년간 기다리고, 전쟁 10년 돌아오는데 10년을 기다리고 있는 부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홈커밍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10년간 바다에서 헤매는 이야기, 이 오디세이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다의 문화, 이 해양 문화라고 하는 이 바다의 세계를 이 고전 속에 좀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용어로는 우리 문명은 전쟁의 문명에서 평화의 문명으로 간다는 얘기는 일리어드 세계에서 오디세이 세계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협력의 세계, 이건 경쟁 강함이지만 여기는 부드러움의 세계예요. 여기는 이건 강함이 가치고 여기는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강함은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강해야 된다고 할 때 이 강함의 특징은 뭐냐 이러면 딱딱하고 그 노자에 따르면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사유 구조가 수직적이에요. 계급 구조적이야. 그런데 이 바다에서 사는 이 어부들이나 이 배의 문화에서는 수평적 인식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잘난 놈이 없어. 배를 탔는데 파도가 쳐서 배를 삼키는데 뭐이 똑똑한 놈이 어디 있고 뭐이 능력 있는 놈이 어디 있어, 같이 대차다가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식 구조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육지에 사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수평적 인식 구조고, 억지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고깃배를 끌고 안 나가는 거고, 바다가 잔잔하면 오늘 같은 날은 나가는 거고, 폭풍이 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질서와 더불어 자연의 질서, 이거를 무의적 사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훨씬 이 바닷가의 사람들이 저 육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무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조금은 덜 명확한 거지. 더 좋게 지금 표현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삶의 자세가 상당히 유연하고 곡선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상황에 대처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배를 몰고 나가는데 갑자기 예측 안 했던 뭐 파도가 있다든지 바람이 분다고 그때마다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지 어떤 직선적 사고로는 뭐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배의 문명은 우리가 육지의 문명하고 이게 육지의 문명이 코스모스 세계라면 카오스고 육지가 수직적이라면 수평적 이게 지금 우리가 끌고 가야 될 미래의 가치들이죠. 이 개폐는 이 여기서 타고 이게 그 그림에 설명을 볼 때 이 시장이더라고. 속초 시장이 뭐 시장이고 뭐가 간에 올라타면 이거 거두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야, 그죠? 이거 같이 끄는 사람이 최고야.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가 됐다, 어른이 됐다, 이걸 끌어보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고. 그래서 이 협력을 통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개폐를 위해서는. 그죠? 그 다음에 이 개폐라는 것은 상당히 소박하잖아요. 그래서 21세기 가치,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개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가치는 협력과 소박이에요. 아주 소박하게 이제 사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제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개폐를 타면 어떤 현상이 우리가 내게 되냐면, 이게 맹자를 보면 친친이냐 경쟁부에 이 일가친척 부모 형제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을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부에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선배, 나보다 연장자, 나보다 어르신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데, 이 의는 소셜 저스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개폐를 딱 하면 이렇게 서로 같이 있는 자 젊은이들이 이렇게 끌어주는 것은 협력이고, 그 다음에 이 어르신이 끌고 있으니까 지가 배를 탔던 뭐하자 하면 거들어서 이렇게 어른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속초에서 이 개폐를 통해서 사회적 정의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고진 저 늙은이 진보서 나를 주고, 이게 소셜 저스티스. 나는 젊었거니 당신은 늙었다. 이래서 벗은 짐을 달라는 건데,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사회야말로 소셜 저스티스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